그 다음에 스포츠 분야에서도 아시아 소프트 선수권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요. 또 파크 골프장이 읍면까지도 하나씩 한다는 취지하에서 한 절반 정도를 이제 이미 읍면으로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시청의 조아림 선수가 지난해에는 많은 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에코월드도 여러 가지 컨텐츠를 보강해서 한국의 디즈니랜드를 만들겠다는 저희들의 꿈이 현실화되어가고 있고, 돌린의 섭지는 람사르 섭지 지정과 람사르 도시 지정까지 받고 이제 지질공원해서 앞으로 유네스코까지 해서 하여튼 섭지에 관한 모든 자격증은 다 따겠다고 추진하고 있고 상당히 뭐랄까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업 부분도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는데, 특히 가몽사과에 대한 브랜드를 정착하는 지난 세월이었고요. 오미자는 이제 유럽 수출길까지 열었는데 재배 면적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미자는 재배 면적 확대에 역점을 둬야 되고요. 사과 축제도 이제 매년 개최했지만은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고 가몽사과 홍보하는데 특히 기여를 했습니다. 프리미엄 가몽사과는 백화점에서 인기를 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 부분은 MOU를 체결해서 뭐랄까 많이 이제 늘어났고, 또 영창학교의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도 거의 준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의료 돌봄 지원도 강화를 했습니다. 교육청하고 해서 교육발전 특구 지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라이스 공모도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뭐랄까 가장 우리 문경의 미래의 3대 과제라고 하면은 저는 케이블카를 빨리 준공을 시켜야 되는데 금년 내년 한다면은 내년 말에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단부위에 현재 가수원으로 된 6만 평의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토지 매입에 들어갔는데, 이 매입과 함께 테르메 유치를 확정짓고 테르메가 실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5년 세계군인 체육대회 개최에 이어서 2031년 세계군인 체육대회 유치에 금년 한 해는 올인해서 성과를 거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3대 과제가 이루어지면은 현재 문경의 뭐랄까 미래랄까 일부분이 뭐랄까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3대 세 가지 질문이라는 게 바로 요까지인데요. 대부분의 케이블카가 이제 대선 땅 문제하고 또 NGO 지적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됐느냐 하는 부분이 하는데 완벽하게 인허가나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가수 섭외에 돈을 많이 쓴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과 축제 또는 뭐 오미자 축제 할 때도 그렇고 문경 트롯 가요제도 우리가 1등 3천만 원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가수 초청에 돈을 많이 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비용이 아니고 투자로 본 겁니다. 그래서 사과 축제든지 뭐 가수 부르는 부분은 우리가 홍보를 위해서 사과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오미자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문경 트롯 가요제를 통해서 문경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는 뜻이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과의 소통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비용이 아니고 투자이라는 생각을 하고 곁들여서 또 요새 윤윤서, 장혜진 또 최지선이라든 이런 가수들이 꿈나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런 우리가 그동안 어떤 축제를 통해서 유명 가수가 지역에 오면서 일어난 어떤 현상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가수 섭외의 예산을 많이 쓴 거 아닌가. 예산 집행은 사실이지만은 저는 홍보를 위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투자가 100억 케이블카 이런 사업들 시내만 하더라도 모전 온육길 또 중앙공원 또 영감 보행교 그 다음에 문경타워 이런 무수한 사업들이 현재 진행이고 버스 요금 무료화 또 목욕비 또 50% 인상 이제 이런 예산들이 많이 되고 또 육묘대도 우리 문경 지역만 유일하게 그 무상 지원해서 연 54억 하거든요. 또 조사료 또 연간 20억. 그래서 이런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니까 무슨 기체를 냈다든가 이렇게 오해를 받는데 3년 6개월 동안 기체는 제로입니다. 부채 제로고 기체 낸 거 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집행됐고 예산을 알뜰살뜰 살림을 열심히 살았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체를 낸 이게 없고 현재 부채도 제로라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간략하게 어제 오늘 또 내일에 대한 말씀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문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이크. 예, 수돌로의 윤건수 부사장입니다. 오늘 신년내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원래 칠순 고위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시장님 보니까 저도 더 젊어가지고 한번 뒤져봤더니 1952년생이더라고요. 예. 75세는 저도 5년의 위인데 어찌 된 게 아마 가몽사가 더 된인지는 몰라도 상당히 더 젊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앞으로도 큰 일을 많이 또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문경시가 안고 있는 가정들이 내년에 이제 원래 케이블카 사업이 이제 막 착공이 들어가고 또한 하늘길 사업이 하면 열리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원래가 이제 75세 되셨으니까 만약에 다시 이제 도전하셔가지고 또 되신다면 그러면 문경 그 시장으로서 다른 후보들하고는 뭔가 차별화된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이사입니다. 예, 저는 누구보다도 문경이 갖고 있는 현황이라든가 문제라든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후보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경의 가장 큰 문제는 인구 소멸입니다. 그 인구 감소에 대한 것은 문경만의 문제가고 지방의 문제입니다. 제가 처음 22년 7월 1일 처음에 저도 마찬가지로 인구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봤습니다. 그때 이제 7만이 조금 넘었는 것으로 통계상을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7만을 지켜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한 6개월쯤 지난 뒤에 바뀌었습니다. 제가 인구 7만을 지키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지킬 수 있을지 또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설사 지켰다 하더라도 다음 목표는 8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8만을 달성하겠다고 할 것이고 8만이 달성하면 9만을 목표로 할 거고 9만이 달성하면 10만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근데 문경이 구조적으로 인구가 그렇게 많이 갈 도시는 아닙니다. 산악형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문경은 영원히 구미 포항보다 못하고 서울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구가 소중하긴 한데
인구만이 절대 기준은 되지 않는다. 인구만이 절대 기준이면은 인도와 중국이 가장 잘 사는 나라야 됩니다. 인구만이 기준이면은 서울 시민이 가장 행복해야 됩니다. 싱가포르처럼 도시국가도 7만 불, 8만 불 됩니다. 국내만 하더라도 인구 7만 남짓한 과천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경의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우리 자체가 우리 스스로를 폄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뭐냐? 문경이 갖는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이다. 문경 시민들이 소득이 높고 행복하면 도시로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문경이 갖는 잠재력이 뭐냐? 그 잠재력을 찾는데 노력을 해야 되고, 잠재력을 극대화하면 문경은 소득이 높고 문경 시민은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찾은 것이 가몽사가고 오미자였습니다. 그래서 가몽사가 농사를 잘 짓고 보면 소득이 높아지면은 결국은 2세, 3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리고 같은 내용도 문경은 산이 80% 됩니다. 이 산을 이용하지 않고 문경이 살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택한 것이 케이블카였습니다. 근데 케이블카도 평범한 케이블카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적어도 이제는 국내 최고가 아니라 세계 최고를 만드는 케이블카를 만들자고 생각했습니다. 가몽사가 같은 오미자 같은 케이블카를 만들자고 출발을 했습니다. 거기서 출발된 것이 이제 문경에서는 가장 좋은 사이트가 주얼산업특허였고요. 그래서 케이블카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그 다음 수단으로 가져온 것이 주얼산 숲길이고 관광지구 테르메의 유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친다면은 이러한 것이 가몽사과 하나만 하더라도요, 현재 사과에서 소득이 연간 2천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가몽사과로 다 바꾼다면은요, 5천억, 1조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케이블카도 정말 명품 케이블카를 만드는 게 되면은 케이블카에서 오는 입장료 수입도 있지만은 그 이후로 파생되는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경의 잠재력을 찾아서 그것을 극대화하는 그 길만이 문경의 살 길이고, 그렇게 해서 소득이 높아지고 시민이 행복해지는 문경을 만드는 것이 문경의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아자개 장터, 답별의 거리, 또 시내도 여러 가지 이 대책을 세웠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문경의 잠재력을 우리 더욱더 찾아서 행복한 도시, 잘 사는 도시, 문경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유치했을 때, 문경에서 했을 때 또 세계 군인들끼리 어떤 체력을 겨루는데 거기에서 국내 유치했으니까 좀 실적도 좋아야 될 것이며 군부대하고 접촉도 하고 프랑스에 있는 시정본부하고 연계하고 하려면은 문경시에 어느 부서에서 이걸 주관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다가 5년 뒤에 한다, 4년 뒤에 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점차 분업 조성도 해야 할 것이며 홍보를 해가면서 군부대하고 접촉, 프랑스 시정본부하고 연계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군인체육대 유치는 저는 이제 문경이 폐강 이후에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관광 산업을 활성화해서 지역 경기를 살리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국군체육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체육도시 문경을 만들겠다는 것이었고, 그 실체가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였습니다. 근데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성공적 개최했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제 큰 대회를 유치하는 큰 목적은요, 대회 기간 안에 일어나는 변화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대회 기간 동안에 한 보름 정도 되는데, 보름 동안에 선수단이 아무리 10,000명이 와도 그 계산으로는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큰 대회를 유치하는 가장 큰 목적은 대회 개최 이후에
지역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전지 훈련장으로서의 문경으로서 이 일어나는 그 이후의 문제였는데 그런 면에서 2015년 대회 개최는 많은 아쉬움을 남습니다. 지난 연말까지 의향서를 제출할 생각이었는데 현재 국방부의 장관님도 바뀌고 또 이 참모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런 새로 바뀐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랄까 또 여러 가지 의사 소통이 아직은 좀 완벽치 않아서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 상반기 중에 국방부하고 또 기획재정부에서 국제대 유치에 대한 그 심의를 거쳐서 금년 상반기 중에 대유치 의향서를 시점으로 제출하고 금년 내에 대개최지 확정을 짓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한 4년 5년 남았습니다. 4년 5년 동안에 준비를 하고 또 예산도 많이 듭니다. 드는데 이번에는 선수촌 아파트도 마련해서 대개최 위에 선수촌도 남게 하고 그 다음에 충분한 홍보를 해서 문경이 세계적인 스포츠 도시라는 것을 특히 군체육에 관한 세계 넘버원 체육도시라는 것을 국내외에 각인을 시켜서 윈벌던이 인구 5, 6만 되는데 그냥 모든 사람들이 윈벌던 하면은 테니스 도시라는 걸 각인되는 것처럼 이 문경이 군인 체육의 메카라는 것을 국내외에 알려서 하여튼 계속해서 전지훈련장으로 살아남게 하고 또 하나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 포인트가요. 국군체육부대가 문경으로 유치된 게 거의 20년 가까이 됩니다. 지금 그 당시 3,900억을 투자해서 시설을 다 갖췄는데 25개 종목의 시설을 갖췄는데 20년 이상 되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됐습니다. 이 시설 노후화가 현재 국방부라든가 현재 체육부대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시설 보완에 대한 예산이 확보하기가 용이치 않습니다. 세계 군인체육대 유치는 당연히 현 체육부대 시설 보완의 예산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회 개최를 통해서 체육부대 시설을 보완한다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금년 안에 세계 군인체육대 유치를 확정짓고자 합니다. 네, 시장님. 공익뉴스 대표 이재용입니다. 네네. 아까 시작 전에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질문이 들어온다. 그래서 저도 예. 세 가지를 질문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 예. 첫째는 모든 게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소통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시장님이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 원래 문경시에서 시다른 행정이나 특별한 뭐 방식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나름 뭐 소통을 한다고 했는데 소통이라는 게 저 입장에서 소통이 되는 게 아니고 시민 입장에서 소통이 된다고 평가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아마 많은 시민께서는 소통이 부족하다고 평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초에도 14기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소통 간담회를 갖고 있고요. 또 이제 오늘 이 자리도 기자 간담회도 바로 그러한 수단이고 앞으로도 뭐 남은 임기 동안에 시간 동안에 충분히 제가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구석구석이 또 다니고 또 귀를 기울이면서 제가 미처 느끼지 못한 부분을 파악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가장 뒤쪽에 먼저 손을 드신 기자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다이경뉴스 백두산 기자인데요. 오늘 약간 뭐 색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장님 그 문경시 고령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현재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예. 그리고 인구 고령화에 따라 향후 5년간 이 비율이 얼마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시며 이중 시 자체 재원으로 감당해야 할 순부담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인구 고령화에 대한 복지 정책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예산 퍼센트라고는 제일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까지를 또 나이도 65세를 보느냐 70세를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준이 다른데요.
대개 기준에 따라서는 복지 예산이 한 20%에서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매년 이 국가적 자치단체에도 노인 복지라든가 복지 예산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한 복지보다는 이것이 일자리와 연결되고 또 실제로도 뭐랄까 어르신 복지 중에도 가장 좋은 복지는요 일자리 복지입니다. 그래서 시니어 클럽을 통해서도 그렇고 노인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또 파크골프라는 것도 장려하는 것도 어르신들의 복지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운동을 하시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 부분은 앞으로도 지금 현재 퍼센트라면 20%에서 30% 되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리며 시장님의 신년 기자간담회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또 도움 주시고 지적을 해주시고요. 문경이 이게 그래도 뭔가 저는 지난 3년 7개월을 되돌아봤을 때 뭐 했느냐고 하면은 항상 이겁니다 하고 제시할 것은 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러나 이제 가능성은 보여지고 이제 1년 2년 있으면은 뭔가 아웃풋이 하나둘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을 확인하고 뭔가 문경의 미래가 열릴 것 같다는 그런 어떤 희망을 또 시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준 지난 3년 7개월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동안도 많이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모두 앞으로 나오셔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념 촬영을 하시겠습니다.